출석부는 원래 오는 게 아닌데 제가 출력을 해놓고 출퇴근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여기 한 거니까 다음 주에 제대로 또 할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바쁘신 시즌이 왔죠. 지금 바쁘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볼일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강사님들이 열심히 또 준비해가지고 강의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못 들으면 누구 손에? 본인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인들의 손해를 감수하시고서라도 가셔야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끝까지 좀 참석을 끝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해주시고 부탁드리거든요. 이렇게 또 다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그냥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사장님께서 오늘 강사님을 좀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강사님 소개해 드리는 게 우리 제주의 큰 기관장님이시잖아요, 본부장님이. 네, 그래서 이사장이 직접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박승환 한국마사회 제주 본부장님께서는 옛날 팀장 때도 제주도에 오래 근무해가지고 아주 제주 사람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제주의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처갓집 얘기도 되나요? 또 제주에 처갓집 있어서 완전 제주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한바공신 기념사업회가 마사회로부터 큰 업무 지원을 받고 있어요. 해마다 김만일 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만일 상을 두 가지로 주고 있는데 하나는 학술 부분상, 또 하나는 육성 부분, 말 육성 부분. 그래서 1,000만 원을 우리 마사회가 우리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금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해마다 있어. 작년도 좋고 금년도도 이제 가을에 귤개울에서 여름 되면 또 공고가 나가고 홍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헌마공신 김만일배 경주대회가 있습니다. 경마경주대회. 여기에 작년에 4,000만 원을 상금으로 했고 금년에 곱빼기로 한다 했는데 그건 좀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주마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그 문제는 직접 얘기하던 거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 오늘 특강을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뜻에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저도 감기 끝이라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마이크도 없네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박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강의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혹시 재미없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좀 바꿔보겠습니다. 가급적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도록 시간이 또 걸린 시간이라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1시간. 사실 말에 의해서 제주경마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왔지만 간단한 업무 소개만 해도 사실은 1시간이 훌쩍 지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가급적 좀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되고 여기 오신 분들 이력을 제가 전부는 모르는데 몇 분은 뭐 알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보다 오히려 더 제주 말에 대해서 깊이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전체 수업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말 이야기 잠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경마의 이해, 그러니까 경마가 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경마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 제주 본부는 크게 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 올라가다 보면 유수함에 있는 제주경마공원. 네. 근데 제가 거기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 군데 사업장은 조철업 교리에 있는 육성목장. 제가 육성목장에서 한 7년 근무를 했고요. 제주경마장에 와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횟수로는 10년 차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쭉 이어서 한 건 아니고 실무자 때부터 뭐 부장, 그다음에 뭐 목장장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제주경마 사업처장 겸 본부장님 부재에 있어서 네, 본부장도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주경마장하고 사실은 제주목장, 육성목장하고는 사실은 마종으로 따지면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제주경마장은 순수 제주마, 조랑말을 가지고 경마를 하는 곳이고 교래에 있는 육성목장은 더러브렛이라는 경주마 품종, 서울, 부산에서 경주하고 있는 더러브렛이라는 품종으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한라대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겠지만 말의 품종 중에는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만 그 경주마 품종은 더러브렛이라는 품종,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품종으로 경주를 하고 있고 그 더러브렛을 생산, 시순말을 통해서 교배 지원, 그 다음에 태어난 말을 육성하는 그리고 교육, 동물병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교래에 있는 육성목장입니다.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 그림은 어디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한국 마사에서 만드는 책자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의 기원, 그래서 말은 어떻게 생겼을까 인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몇백만 년을 알 수는 없고 그 동물의 뼈, 화석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말의 기원은 처음이 에오이푸스라는 한 20cm밖에 안 되는 알가락도 4개가 달린 그런 동물에서 점점점 선택과 진화를 통해서 현대 말의 조상인 에푸스까지, 그래서 한 120에서 130 정도가 제주마 키가 130 정도 되는 거 아시죠? 그게 그냥 자연 발생적인 조랑말의 키입니다. 사실은 130 정도 되는 현대말의 조상이 에푸스. 사실은 요 플리오히푸스라는 때부터 발가락이 하나, 사람으로 치면 요 가운데 손가락 하나만 많이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도 흔적으로 보면 요 발가락 하나 뒤에 작은 발가락 흔적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가시가락을 해서 내려온 것까지 치면 발가락 4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됐다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 잘 알다시피 말은 이렇게 생겼죠. 누구는 도춘명 시인인가요? 사슴을 보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고 했는데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얼굴이 길어서 슬픈 짐승입니다. 네. 귀가 다 아시겠지만 귀가 양쪽이 따로따로 360도 돌아갑니다. 따로따로 레이더죠. 완전히 멀리서는 소리를 빨리 청취해서 무기가 없으니까요. 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이니까 육식동물로부터 빨리 도망가려고 빨리 캐치해서 도망가려고 귀가 삽니다. 눈은 앞에 우리처럼 사람처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붙어 있죠. 말은 자세히 보시면 말은 눈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붙어 있지만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사람은 한 220도 정도 본다는데 220도 30도 본다는데 말은 350도를 봅니다. 제자리에 서서 못 보는 곳이 딱 2군데 있습니다. 어디? 자기 엉덩이 바로 밑. 그래서 말은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타나면 놀래서 뻥 찹니다. 그래서 항상
말은 뒤로 갈 때 조심하라는 이유가 안 보이다가 뭔가 불쑥 나타나면 놀래서 뻥 찹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가? 얼굴이 길어서 지 바로 밑이 안 보입니다. 지 얼굴에 가렸어. 그래서 말은 시야각이 한 350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각은 요 사람으로 치면 코하고 입하고 요 사이 연결되는 게 약곱성 기관이라고 이게 낭이죠, 낭.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냄새는 하고 그 안에다가 딱 냄새를 흡입해서 천천히 기억합니다. 말이 특히 순말들이 번식기에 암말들이 발정이 나서 페로몬이라는 순말을 유혹하는 향기를 퍼뜨리면 초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뭐 산이나 이렇게 나무나 안 가린 초원에서는 약 4km 정도 떨어진 데서도 순말이 그 냄새를 맡고 암말을 찾아간답니다. 그 약곱성 기관이라는 곳에 흡입하는 그 플레멘이라고 그러는데 순말들 왜 입술 뒤집고 하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플레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 순말도 그 암말에 좋은 그 페로몬이라는 걸 자기한테 자극하는 냄새를 흡입해서 저장해서 음미하려고 합니다. 예전 분들은 그 한자로 따지면 그걸 앙천대소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는다. 그걸 앙천대소라고 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그걸 플레멘이라고 그런 말입니다. 말은 품종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뭐 제주마도 그 품종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 타시는 분들, 특히 승마하시는 분들 쭉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하고 뭐를 오해를 하시냐? 품종하고 브랜드. 그걸 뭐라 그래야죠? 품명이라 그래야 되나요? 품종하고 브랜드를 혼돈하십니다. 품종은 유전학적으로 어떤 품종은 어떤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자기뿐 아니라 그 집단이나 그 후손들이 그의 같은 모습을 발현할 때 그걸 품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주마가 키가 139cm인데 제주마하고 제주마 교배했는데 갑자기 160짜리 큰 말이 나올 리는 없죠. 제주마 유전자에는 그런 유전자가 이미 태화돼서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정된 형질을 트레이드를 가진 것들을 품종이라고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는 사람이 만든 상표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품명이죠. 그 대표적인 게 성룡마 중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노베리안, 홀스타인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거는 유전적으로 다 같은 형질이 아닙니다. 고른 지역에서 성룡마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산하는 말은 하노베리안이라 부르자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그런 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게 예전에 제주마에 한라마라고 있었죠. 더러브렛하고 제주마 교잡시킨 거. 그런 것들은 좀 고정화시키면 브랜드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품종으로 인정받기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왜? 품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유의 유전 행적이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계속 띄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룡마 중에 하노베리안, 독일에서 하노베리안 사왔어 그러는데 어떤 말은 키가 145인데 어떤 하노베리안은 키가 170입니다. 왜?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을 기질로 분류할 때 우리말로는 뭐 냉혈종, 온혈종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피가 차갑다, 피가 뜨겁다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만 영어로 하면 콜드블러드, 웜블러드, 핫블러드 그러거든요. 피가 뜨겁다. 대표적으로 아랍, 더러브렛 이
기질이 굉장히 급하고 강인하지만 굉장히 급하고 잘 놀래고 이런 품종들 다루기 조금 힘들죠. 그 다음 콜드 블러드 차가운 이게 어디 쪽이냐면 북유럽 쪽에 큰 말들 있죠. 샤이언 1톤쯤 벨지안 이런 거 벨지움 이런 거 한 1톤씩 나갑니다. 걔들은 사람이 그냥 툭툭 쳐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피가 굉장히 차고 큰 조용한 말입니다. 요 두 개를 섞은 게 온열종 그래서 웜블러드 그러거든요. WARM 온열종 차가운 피와 뜨거운 피가 섞인 따뜻한 피라는 표현인데 승마하시는 분들한테 보면 웜도 아니고 원블러드 난 원블러드 있어 원블러드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건 품종 이름이 아니라 말의 기질이기 때문에 웜블러드는 품종도 브랜드도 아니다. 기질이다. 그래서 대부분 성용마, 경주마 품종이 제주마를 제외하고 경주마 품종이 아랍, 더러브레 이런 말들이 핫블러드입니다. 피가 뜨겁기 때문에 질주할 때는 무섭게 질주하죠. 반대로 이라는 말, 역용마 이런 말들은 사람 말 잘 따르고 빨리 뛰지는 못해도 묵묵히 따라야 되는 말들 콜드블러드 그 사이에 사람이 타고 즐기기에 적당한 말을 만드는 게 웜블러드 WARM 온열종 대부분 성룡마들이 이 웜블러드에 속하고 경주마든 핫블러드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인간의 목적에 따라서 개량되어 가지고 현재 한 200개 품종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 그 브랜드가 혈통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교배 혈통 관리를 해서 고유한 형질을 특징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품종으로 다음에는 다음 세대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잘 놀래죠. 왜?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자칫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합니다. 혼자서는 외로워, 즉 모여서 무리 생활을 하는 사회성을 가진 동물이고 사회성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 집단을 지으면 항상 대장이 나오고 잘 아실 겁니다. 나치판이 없어도 집을 잘 찾아간다. 이 귀소본능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 신라의 누굽니까? 김유신 애란이라는 기생집에서 돌아갔던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열이 엄격한 사회성을 가진 동물들은 다 이 서열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가시거리로 말 서서 잘 자죠. 근데 육지분들은 잘 몰라요. 말은 서서 자는 줄 알아요. 말은 서서도 잘 자지만 누워서도 잡니다. 제주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까지 봅니다. 피곤하면. 자기가 안전하고 안심되는 상황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코까지 보면서 잡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뭐 혈통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말 나이를 대충 다 추정합니다만 예전에는 아시죠? 이빨의 마모 정도로 나이를 측정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빨이 이렇게 되면 나이를 준다는 걸 아시면 될 거고 그 평균적으로 개량된 더러브렛 같은 경우에는 한 25세 길면 한 30세 정도가 평균 수명입니다. 제주말은 좀 더 깁니다. 조랑말들은 통상 50세까지도 삽니다. 물론 제주말은 50세까지는 못 살 겁니다만 영국의 제영원의 산말은 55세, 63세까지 살았던 기록이 있답니다. 뭐 이건 다른 분들이 아마 설명을 하실 텐데 그냥 간략하게 사람이 말을 어떻게 이용하게 됐냐. 제일 처음에는 뭘로 이용했을까요? 이동수다? 아니죠. 먹으려고 잡았겠죠. 원시시대에 먹으려고 잡았습니다. 잡아보니 잘 뛰거든요. 새끼를 낳았는데 자꾸 만져주니까 날 따라요. 한번 타볼까? 짐을 실어도 되겠네? 그렇게 이용을 했을 겁니다. 식용해서 운송수단.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 강력한 군사용이었을 겁니다. 우리 역사도 보면 제주마가
선마공신 김만일 그분의 역사도 있지만 제주마가 계속해서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말을 공출당했죠. 좋다는 말은 선마공신 김만일 그 책을 보면 또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종마가 있는데 가만 놔두면 육지로 뺏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죠? 네, 상처를 내서 흠집을 만들어서 종마로 썼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즉, 왜 그러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우리보다 더 강대국이었던 중국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공출, 다시 말하면 너네 우리한테 진상해라. 1위 진상 품목이 뭔지 아세요? 말입니다. 그것도 앞말도 아니고 대부분 순말, 준말이라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넓은 땅에 더 좋은 말이 더 많았을 중국에서 몽고 애들 말 가져가면 더 좋은데 왜 이 좁은 나라에 말도 잘 안 타는 나라에 말을 그렇게 많이 뺐을까요? 즉 나보다 밑에 있는 속국에 군사력이 세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영원히 지배를 하려면, 편하게 지배를 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 영화나 뭐 김하병 이야기 이런 거 나오면 예를 들어서 몽고군 같은 한 쉽게 말하면 1000명이 말을 타고 질주를 하면 10,000명이 장벽을 삼는다고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도망갔을 겁니다. 말로 밀고 들어오면. 네. 그만큼 중세시대 그 이후에 근대까지는 말은 중요한 군사적 목적이죠. 요즘 말로 치면 탱크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 경마 잠깐 소개할 건데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마가 영국에서부터, 현대 경마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300년 전에 17세기 왜 영국에서 경마가 시작됐는지 잘 생각해 보면 역시 군사적인 목적이 반드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말과 관련된 뭐 시나 이런 거 많습니다. 박일거세, 금화왕, 뭐 탄생처럼 말이 뭐 날개 달린 말이 알을 품고 왔다는 거 많죠. 그만큼 말은 좀 군사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중했고 약간 좀 신격화된 측면도 있고 함부로 일반 사람들이 손을 못 대도록.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북한에는 소를 잡아먹으면 사형이라던데요. 네, 소를. 왜? 농촌에는 트랙터나 이런 기름 없으니까 소가 중요한 우리 옛날 농사 짓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잡아먹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전에. 뭐 말과 관련된 유명한 브랜드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뭐 버버리, 폴로, 에르메스 뭐 전부 보시면 왜 이 말과 관련된 유명 브랜드들 많죠. 그 이유가 중세시대 때 최고의 기술자들이 말을 만드는 그 장부를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한 삼성 정도 되는 겁니다. 왜? 최고의 기술자들이 말장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전통을 내려온 게 에르메스 이런 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에르메스고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T로 시작하는데. 아무튼 그런 데가 그 자기들 전통을 이어가려고 말 제갈 모양이 혁대, 제갈 두 개 합친 게 혁대 모양이 이렇게 붙어 있고 신발 뭐죠? 등 위에 장식이 자세히 보시면 말 제갈 모양이거나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르메스도 자세히 보시면 요 끝에 자기들 문장이 말 제갈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 한번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힘이 세고 빠르다는 것 때문에 뭐 자동차 많이 썼죠.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시작이 조랑말로 시작했죠. 폰이. 그러다가 현대가 조금 말하고 한 게가 있어요. 그러다가 뭐 만들었죠? 저 현대전공에서 만든 게 뭐예요? 저게? 갤로퍼. 네. 갤로퍼라는 게 이제 그럼 좀 인위적으로 붙이는데 갤럽.
말이 습부하는 걸 갤럽이라 그러죠. 그래서 ER 붙여서 갤럽프라고 붙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F스. 사실은 그냥 F스 붙이면 오해받을까봐 Q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현대는 EQQUS입니다. 예, 아무튼 U를 하나 더 붙였나? 아무튼 비슷하게 말을 갖추고 상징하는 데가 많습니다. 경마는 일반적인 정의는 경주거리, 뭐 1000m면 1000m, 2000이면 2000, 3000이면 3000, 400이면 400 거리를 정하고 그 말에 기수 몸무게부터 부담 중량, 싣는 안장 무게까지를 정하고 상금을 정해놓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2두 이상의 말이 뛰어서 승부를 거두는데 보는 사람이 돈을 거는 승인 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 한국 가사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우에 승마특허권, 즉 마권을 발행하고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 이렇게 경마를 정의해놨습니다. 너무 경마를 배팅 위주로만 이제 법률적으로 정의됐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행이 나라에서 금지하는 사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려다 보니까 뭐 배팅에 중점을 둬서 아마 문구를 만들었을 겁니다. 경마의 시작을 조금 아까 말씀드릴까요? 17세기에 경마를 했다고 하는데 경마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건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압니다. 17세기는 비교적 평화스러운 중세에서 비교적 평화스러운 시대였지만 각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자기의 일정한 군사력을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말을 아까 말은 거의 전처라 그랬죠. 말을 일정 수 이상 좋은 말을 보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했겠죠. 하다 보니 말 타는 사람도 많아지고 어느 집 말이 좋은지 A 귀족 말이 좋은지 B 왕족 말이 좋은지 심심해지니까 한번 붙어볼래? 어떻게 붙어? 야, 이번 주 교회 끝나고 너하고 나하고 우리 마을 교회에서 2마리가 출발해서 옆마을 교회 한 바퀴 돌아오는데 누가 빨리 오는지 보자. 뛰었어요. 졌어요. 어떤 사람이. 야구르죠. 그래서 옆마을에 좋은 말이 있다더라. 가서 사와요. 또 붙어요. 다른 귀족, 귀족이 야 나도 하자. 나도 좋은 말이 있는데 3마리부터 4마리부터 붙으니까 그게 큰 이벤트가 되죠. 그러니까 야 우리 귀족이 이겨. 아니 우리 귀족이 이겨. 걸어. 돈 내기 해. 돈 걸어. 돈을 모았어요. 돈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둘이만. 근데 말이 여러 마리 나오니까 지하고 나오고 있는데 지 말하고 내 말하고 다 꼴찌했어. 그럼 뭐 얘기에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뭐 그러지 말고 나한테 걸어. 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걸어. 내가 그러면 1등하는 사람한테 줄게. 2등하는 사람한테 줄게. 너네는 못 먹어. 1등 수수료 먹고. 이렇게 생긴 사람을 전통적으로 조금 유식한 말로 북메이커라고 합니다. BOOKMAKER. 북메이커. 북이 영어로 무슨 뜻이죠? 네? 부킹. BOOK. 부킹이란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북이 책이죠. 책이지만 다른 뜻으로 북, 예약하다. 아까 말씀하신 부킹한다 그러잖아요. 예약 받는다. 그 예약을 받아주는 메이커, 만드는 사람이라 해서 북메이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은 우리가 EPL 잘 안 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남자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 영국 유니폼에 보면 888.100 BT 뭐 창 100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북메이커입니다. 경마로부터 북메이킹을 시작하다가 스포츠 토토까지로 확장한 사람들. 네. 그래서 왜 우리 월드컵 같은 데 나가면 신문 기사에 영국의 도박사에서 이번 월드컵 한국의 우승 확률은 1.5%고 뭐 브라질은 15%라고 한다.
그게 뭡니까? 그 도박사라는 사람들이 북메이커입니다. 내가 배당을 만드는 거죠. 자, 브라질이 우승하면 너네 10파운드 벌면 15파운드 줄게. 왜? 얘는 25%라고 우승 확률이 있어. 한국은 10파운드 벌면 1000파운드 줄게. 왜? 확률이 1.2%밖에 안 돼. 네. 그런 사람들을 북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영국하고 항상 반대되는 유럽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맨날 싸우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빌려가고 막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아무튼 둘이는 한국 일본만큼 경원지간이죠. 가깝게 있는 나라끼리는 내나 지금이나 좀 친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경원지간입니다. 프랑스가 영국은 아직까지도 왕이 있고 귀족 정치가 남아있지만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왕을 그 당시로서는 중세에서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짓을 했죠. 루이 14세 왕을 단두대에 끌고 가서 목을 댕강 쳐버렸죠. 이제 우리는 왕 없어 라고 공화정을 선포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짓을 했던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유래돼 가지고 북메이킹을 하는 경마를 탐탁치 않게 봤어요. 처음에. 그거는 귀족들 노릇입니다. 우리는 평민들 세상이니까 저런 것도 안 해야 돼 그랬는데 금지를 시키니까 일반 평민들이 막 항의를 해요. 그 당시에 뭐 영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경마 보는 재미로 주말에 야 그거 귀족들 거 아니야. 우리가 즐기는 거야. 많은 귀족들 말이었는지 몰라도 즐기기는 우리가 즐겼어. 다시 부활해.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북메이커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귀족 나부랭이들이었으니까 그런 애들 맡기기 그래? 야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해서 만든 게 페리 뮤추얼입니다. PARIS에서 MUTUA 이게 뭔가 그러면 인위적으로 배당을 내가 정하는 북메이커가 아니라 돈을 거는 사람, 요즘 방식이죠. 돈을 거는 사람들의 돈 걸린 액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당이 계산되는. 네. 이걸 페리 뮤추얼이라고 하고, 이 페리 뮤추얼은 강력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기관에서, 국가가 기관에서 하게 만들었죠. 그게 프랑스부터 시작했고, 지금 대부분 나라, 미국, 한국, 일본, 홍콩 이런 나라들은 다 이 페리 뮤추얼 방식을 따릅니다. 그러나 전통이 남아있는 북메이킹을 먼저 시작했던 영국의 영향을 받은 호주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북메이커가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페리 뮤추얼보다 훨씬 더 많은 경마 매출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사슬이지 않습니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세금은 내지만 사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마에 베팅한 돈이 다시 경마로 안 돌아갑니다. 자기들 사업했으니까. 네. 뭐 우리도 100% 경마에 돌아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마사회라는 기관에서 마사회는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경마 매출이 생기면 일정 금액은 말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금도 높이고.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혹시나 호주나 영국 경마장에 가서 이렇게 베팅하실 때 보면 배당판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페리 뮤추얼 방식의 배당판도 있지만 별도로 이렇게 판 풀어놓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창구. 근데 거기 줄도 많이 써 있어요. 그런 것도 이게 배당이 다 나갑니다. 내가 그런 거.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경주 진행 과정인데요. 한 경주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마를 이야기했고 조금 더 세분하면 경주, 한 경주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요 이전에도
훈련을 하고 내가 어떤 경주에 뛰겠다는 등록을 하고 등록 후에 투표를 하고 이제 표현이 좀 일본식 표현입니다만 내가 이제 참가 신청을 내고 편성이 확정되면 그날 경주가 열립니다. 한국 마사회가 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경주를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즉 1년에 제주면 제주,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에서 몇 경주 정도를 할 건데 그 경주에 클래스를 어떤 식의 클래스에 몇 경주를 분배하고 그 경주에 상금을 얼마를 걸어서 경주를 시행하겠다가 한국 마사의 역할이고 그 시행 과정에서 베팅하는 금액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세금을 내고 남는 돈으로 어디에 투자하고 자회봉사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마사의 역할입니다. 요건 이제 경주 과정인데요. 제일 먼저 치료 채취 약물 검사 100%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100% 다 하다가 지금은 랜덤으로 합니다. 랜덤으로. 전산으로 툭 돌려가지고 10마리면 3마리 1번, 3번, 7번 보세요. 혈액 뽑아가지고 사전에 약물. 그 도핑, 사람도 도핑 테스트 하죠. 말도 도핑 테스트. 사실은 이 도핑 테스트가 말 경마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옛날에 사람들이 어떤 짓을 많이 했는지 경마부에 말을 못 하잖아요. 네. 예전에 뭐 저기 마피아 영화 같은 거 보면 말한테 양맥이고 막 이런 영화도 옛날에 있고 소설에도 나옵니다. 그걸 막고자 사전 약물 검사를 랜덤으로 시행을 합니다. 장안소라고 이제 안장매는 곳을 지팡해서 체중 재고, 희수 체중 재고, 애시장에서 고객들에게 보인 다음에 배당률이 나오면 배당률이 확정이 되고 출가해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순위가 확정되고 처음에 약속된 무게를 달고 뛰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에 그 과정 중에 심판, 재결이라고 표현하는데 심판들이 경주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살피고 이상이 없으면 확정하고 확정이 되면 그 해당되는 배당액만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게 경주 진행 과정입니다. 이거는 무료하진 않지만 이거는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한 15년 전에 실제 유럽 쪽에서 알고 있는 항공사 기내지의 광고입니다. 기내지의 광고입니다. 이런 게 화면에 딱 그 기내지에 딱 열면 요게 딱 나왔습니다. 밑에 다 아시겠죠? 이건 뭐가 이상한지. 앞뒤 다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나 그러면 이게 아마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광고로 나왔으면 한 80%, 90% 되는 사람이 뭐 다리 4개에 뭐가 이상해? 정상적인데? 라고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유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뭐라고 광고를 했나 그러면 That's why we don't have front wheel drive. 왜 우리가 전륜구동 안 하는지 아시겠죠? 라고 광고했습니다. BMW. 즉 차나 말이나 뒤가 좋아야 잘 간다는 표현을 자기들은 전륜구동 안 하고 후륜구동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광고로 실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 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광고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걸 광고로, 기내지 광고로 실을 정도로 하면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기본적으로 말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다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광고를. BMW가 요거 말고 다음에 또 재밌는 광고를 했어요. 이건 글자도 없습니다. 글자도 없이 요 사진만 딱 걸어놓고 BMW 광고. 요게 BMW 차 앞에 그릴 대표 문양이죠.
그 안에 잘생긴 말들 수십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뭡니까? 우리 차는 이렇게 마력이 좋습니다. 강합니다. 네. 말 필요 없죠. 우리는 뭐 몇 마리고 다른 차보다 더 셉니다라고 광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더라고요. 예. 아주 위트 있고 재밌는 광고였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제주 경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마사의 제주 경마를 진행하는 제주 경마는 천년기념물 347호인 제주마를 보호 육성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건전 레저 문화와 공공개발으로 여가 선용, 지역사회 협업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공익성 제고, 그리고 우수 국내산 경주와 생산 강화하는 게 제주 본부의 목표입니다. 좋은 말만 썼죠. 좋은 말만 썼습니다. 사실은 한국마사회가 제주에 경마장을 만들고 제주마로 경마를 시행하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80년도가 81년도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 대통령인 모 씨가 제주도 초도 순시 왔는데 어떤 분이 제주마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이 이제 안 하니까. 그죠? 밭에서 또 제주마 안 쓰고 경운기 쓰고 트랙터 쓰니까 이용의 가치가 점점 떨어졌죠. 우리 제주마는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말인데 점점점 줄어들고 생산을 안 하고 안 키웁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경마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제주마를 위한 경마장. 그래? 좋은 생각인데 네, 대통령은 좋은 생각인데 그게 해당 부서인 농림부로 지시사항으로 떨어졌겠죠. 농림부에서 받아서 농림부가 한국마사회에게 제주의 경마장 설립을 검토하라. 대통령 지시사항. 시작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안 할 방법이 없죠. 그 당시 80년대. 지금도 안 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그래서 울매그자 먹기로 그때 당시 표현에 의하면 한국마사회가 제주도에 경마장을 짓고 경마를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자원이 있냐? 어떤 게 제주마냐? 왜? 제주마라는 혈통이 정립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어떤 게 제주마냐?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숱한 시행착오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악유,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를 거쳐서 현재는 이렇게까지 왔고 현재는 천연기념물 347호 물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 축산생명연구원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168도, 180도 요 이하의 그건 어디가 갖고 있는 소유자가 누군지 아세요? 천연기념물 347호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보존가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한 180구, 180도 안 될 겁니다. 170구. 제주 아닙니다. 제주도가 안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갖고 있습니다. 관리만 제주도가 합니다. 네. 왜?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 제주경마공원은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로가 하나입니다. 1600m짜리 주로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약 한 550두를 수용할 수 있는 마사가 있고요. 관람대 시설과 가족공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한 22만 평 정도 됩니다. 별에리에 있는 목장은 한 60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 경마장 개장했을 때 사진이 있길래 90년도입니다. 1990년도. 요거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떤 말이 제중하고 누가 말을 타고 어떻게 경마를 할까 해서 시범 경마를 1985년도에 애양운동장에서 선거놓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이 듣다가 관중석으로 몇 마리가 뛰어 올라갔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는 사람도 아마추어니까. 그렇게 시작했다가 90년에 본격적으로 경마장이 개장이 되고 훈련할 조교사, 기수, 관리사가 다 뽑아지고 좀 체계적으로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마 경마라고 안 했습니다. 왜? 어떤 게 제주마라고 지정된 게 없으니까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몇 두를 빼고는 왜? 밖에 말들이 전부 섞여서 원종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뭐 있긴 있었겠죠. 근데 누구도 이 말이 원종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계를 중심으로 장덕지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학계, 관계 뭐 중심으로 모여서 어떤 게 제주마의 원형에 가깝고 어떤 말을 그래서 심사를 해서 떨어지면 납들고 밤에 찾아온다고 그럴 정도로 자기만 떨어뜨리면 아주 살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2025년 많이 성숙됐습니다. 지금은 혈통 등록된 제주만한 경마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혼합되어 있던 한라마를 2023년 이후에는 다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라마 풍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육지에서 승마장 하시는 분들이 한라마 좀 구하고 싶은데 한라마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니까 수요처가 없어지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제주는 금요일, 토요일 근마를 하고 플러스 4주일까지 포함해서 올해 98일 경마를 합니다. 경주는 708경주. 요 708경주는 현재 기준으로 전부 다 육지로 쏩니다. 제주에서만 경마를 하는 게 아니라 경마는 제주에서 하지만 배팅은 육지에서 다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축산진흥원, 이름 바꿨는데 축산생명과학원에 혈통 등록된 순수 제주마만 530여 두가 경마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마는 이제 퇴출되었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제주마, 한라마 경주를 막 혼재, 한라마 경주, 제주마 경주 분리. 처음에는 혼재, 분리, 그 다음에 하나 없애고 이제 제주마만 단독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그때는 막 혼란스러우니까 뭐가 한라마냐? 한라마는 키를 제한했죠. 137cm 이하만 경주 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말을 안 먹여요. 네. 생산자들이 크면 한라마도 못 뛰니까 또 발굽을 하도 깎아서 발에서 피가 나요. 키를 좀 낮춰보려고 발굽을 깎아요. 그러다가 정기검사하면 경마장에 와서 좀 잘 먹고 뛰려면 먹어야 되니까 먹고 운동하면 키가 벌써 크잖아요. 한 달 만에 나가고 두 달 만에 나가고. 네. 이게 진짜 여담입니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더러블에 제가 울퉁목장 화장을 근무할 때인가 우연히 생산자, 더러블에 생산자하고 저녁을 먹고 술을 한 잔 마실 기회가 있어서 막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우연히 당신만 알아. 왜요? 말은 쌍태가 거의 안 납니다. 아시다시피. 왜? 이게 생리학적으로 자궁이 사람만 해도 이렇게 생겼는데 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각자궁을 해서 두 마리가 들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크고 임신기간도 한 330일 되고 그 과정 중에 한 마리가 죽거나 아니면 두 마리가 같이 경쟁하다가 한 8개월쯤 되면 두 마리가 다 유사돼 버립니다. 더 이상 못 크고. 그런데 진짜 간혹 상태가 태어나는 경우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 확률로 나옵니다. 더러브렛이나 제주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의사가 초음파에서 안에 수정란이 2개 보이면 손으로 하나 탁 터뜨립니다. 하나만 상태 안 만들려고. 아무튼 그분이 더러브렛 경주마 생산자인데 쌍태를 생산하셨어요. 근데 한 마리는 태어나지 한 보름 만에 비실비실해서 죽고 한 마리만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 엄마 뱃속에서
둘이가 영양분을 나눠 가졌잖아요. 안 커요. 분명히 드러그레이신데 한 2살 됐는데도 키가 조금해서 제주마 경마에 내보내자. 그리고 내보내실 때요. 어떻겠습니까? 7전 7승하고 키가 커서 은퇴했답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마의 목적이 아까 제가 약간 좀 우스갯소리 섞어서 귀족들이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좋은 말을 계속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럴 때 경마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이 낸 강인한 말을 시순말, 순말, 종마로 들어와서 다시 생산하고 그걸 또 경쟁에 내보내서 띄워보고 또 거기서 아주 우수한 놈을 데리고 와서 생산을 하는 계량의 목적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랑말로 가지고 경마를 하면 조랑말이 가진 고유의 특징 작고 뚱뚱하고 강인하지만 덜 빠른 근데 경마는 빨라야 되잖아요. 이 경마의 목적하고 제주마의 보존의 목적하고가 조금씩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30년 경마를 더 하면 제주마가 키는 작지만 늘씬한 체형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다른 무슨 또 보존과 경주마는 또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앞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마를 아시다시피 배우셨을 겁니다. 제주에서 말은 원래도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말을 생산하는 것은 1400년대 원나라 침입 이후에 하치, 목포죠. 그 사람들이 왔을 때부터 말을 많이 키웠고 그 전통에 따라서 제주마는 상당 부분 몽골의 피가 남아 있을 겁니다. 중앙아시아에 가면 프레발스키라는 제정러시아 때 대위인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하고 그쪽 우즈베키스탄하고 고원을 이행을 하는데 생전 자기가 보도 듣도 못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밖에 보고했어요. 그리고는 지 이름을 붙였어요. 프레발스키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조정이 있는데 가장 현대에 남아있는 말의 원종에 가까운 염색체 수도 틀립니다. 다릅니다. 하나가 만나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몽고말들은 이런 고온게 했지만 제주말은 아무래도 그때 영향을 받아서 과마, 토마 이렇게 돼 있고 응상백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누가 이성계가 묘하도 회군할 때 탔던 말, 왜 죄를 탔는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비가 와서 칠척한 말에는 작고 강인한 제주마가 최고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회군할 때 비가 왔답니다. 현재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존, 관리되거나 등록 관리되는 말. 지금은 제주축산지역 축산생명연구원에서 기초등록만, 이제는 기초등록만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받았지만 이제는 전부 지금 남아있는 기초등록마가 번식하는 것까지는 안 막습니다만 요 세대가 지나가면 전부 혈통등록마, 혈통등록마 중에서 번식 활동하는 말을 우수한 말을 지정해서 고등등록마.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고등등록마 자손만 남도록 하는 게 이제 그건데 아직도 기초등록마 처음에 아까 말한 혼재된 상황에서 작고 제주마의 특징을 외향적으로 분류해서 이 말은 번식 활동해도 되겠다라고 지정했던 말이 기초등록마인데 빨리 없어질지 않았는데 빨리 안 없어집니다. 수명이 있고 이상하게 기초등록마가 더 빠르게 잡힙니다. 피가 조금 섞였는지. 이 여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82년도부터 쭉 여정입니다. 85년도에 제주도에서 제주조랑말, 그럼 뭐가 제주조랑말인지 한번 알아보자. 혈통정리 보존 방안을 연구했고 86년도에 그 중에서
진짜 제주마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말을 뽑아서 64도를 뽑아서 천연기념물 347호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89년도 90년까지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 혈통분류, 과연 우리가 제주마에 가까운 말들을 어떻게 보존 관리해야 될지 연구 용역을 했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이 말이 진짜 제주마입니다. 이 말이 제주마가 피가 4분의 3입니다. 5분의 4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90년도에 제주경마가 전공이 돼가지고 잡종경마가 시행된 겁니다. 잡종경마가. 어떤 게 제주마인지 모르니까 피 작업만 무조건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들 나름대로도 야 그래도 좀 이게 혈통을 좀 분류하자. 어떤 말이 어떤 자마인지도 모르고 경주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했고 2000년도에 그때 제주 조랑말 하던 걸 제주마고 명칭을 통일했고 그 명칭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에 농림부 고시로 가축 종축 등록 기관으로 그 당시에 제주축산진흥원이 지정이 됩니다. 요것 하기 전에는 말은 한국마사회가 종축 등록 기관이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말 모든 말의 종축을 등록하는 기관이었지만 마사회가 앞으로 못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부터 말씀드렸죠. 낮 들고 밤에 찾아오시고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농림부에서 제주마는 제주축산진흥원 제주도에서 혈통 등록을 해라 라고 했고 제주도에서 신청을 했고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말은 저기 말은 한국마사회 밑에는 가로 열고 제주마 제외 이렇게 했다가 제주마가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말 가로 열고 제주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등록기관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그때부터 제주마 혈통 등록 다시 말하면 요 자손하고 요 과정 중에 분류했던 기초등록마 그나마 제주마에 가깝다고 판단된 기초등록마만 교배해서 나온 분들만 혈통 등록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이때 정리가 되니까 2002년도 7월에 최초로 제주마 경마를 최초로 시행할 수 있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마가 몇 주 안 됐기 때문에 제주마 경주 한 경주에 한라마 일반 잡종마 경주가 9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경주도 못했습니다. 제주마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놈만 맨날 이겨요. 몇 마리 안 되니까. 그 대표적인 게 꿈바이라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시순말 돼가지고 또 제 자막을 또 아주 잘 듭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잡종화를 가속시킬 수 없지 않느냐. 제주마도 점점 이제 늘고 해서 제주마 경주를 전면 시행하기로 한국마사회 제주마 생산자협회, 한라마 생산자협회가 협약을 맺고 2016년에 경주마 시행을 합의를 하고 언제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2023년부터는 제주마만 경주에 참여합니다. 육지는 더러브레스만 쓰나요? 그렇습니다. 100% 네, 제주마 있습니다. 한때 막 혼란상 올 때 여기도 더러브레스 한번 띄워볼까 했어요. 이 제주마 경마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더러브레스이 코너를 못 돌아 밖으로 나가버려요. 너무 급해가지고 속도가 빨라서 그런 웃지 못할 내용도 있습니다. 요게 최근 한 3년간에 저희들 배팅 턴오버라고 그러는데 배팅 총액입니다. 제주경마 매출액이 2022년도에 1조 3,400억인데요. 2024년에 1조 3,700억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제주에서 판매된 제주 경마장에서 판매된 금액은 1,200, 1,200,
2천 줄었습니다. 반대로 제주 경마를 중계로 싸서 육지에서 배팅한 게 1조 2천, 1조 1천, 1조 2천. 다시 말하면 10배 이상이 육지에서 경마합니다. 제주 경마를. 근데 이게 무슨, 왜 이걸 굳이 나눠요? 나눕니다. 그 이유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경마에 세금 많이 떼는 나라 5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금 많이 떼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됩니다. 물론 이슬람 국가, 이슬람 영향을 받은 터키 이런 데는 한 40% 세금이 됩니다. 40% 이상. 그리고 진짜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경마합니다. 베팅 안 합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베팅 안 합니다. 미국이 한 8%에서 10% 정도의 세금을 떼고요. 일본이 좀 많이 뗍니다. 일본이 한 20% 뗍니다. 우리는 27%, 28%뗍니다. 너무 많이 뗍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 그 매출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 27%, 28% 떼는 것들이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세는 당연히 국가가 하는 거고 지방세는 제주도로 들어오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제주도에서 베팅한 100%의 세금은 지방세는 다 제주도에 갑니다. 근데 육지에서 제주 경마를 베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50%만 제주도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27% 감면해주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얼마인데요? 국세인 농특세로 한 138억 정도가 제주 경마 시행을 통해서 국가가 가져갔습니다. 지방세, 이건 제주도가 가져온 겁니다. 레저세로 감면해주고도 691억을 제주도가 갖고 왔고 지방교육세 276억 해서 토탈 얼마죠? 967억 정도가 제주도로 왔습니다. 이 중에 아까 말씀 10배의 규모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네, 육지에서. 다시 말하면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너네 근무에서 뭐 우리 제주 도민들 뭐 이러는데 사실은 저희 도지사님하고 좀 친합니다. 도지사님이 맨날 저희 보고 압수하고 경마 시행 좀 늘려달라. 제발 좀 중개경주 환경들로 늘려달라. 왜? 그리고 제주도에서 맨날 전화 옵니다. 이번 달 현재세 얼마쯤 될까요? 미리 좀 납부하면 안 될까요? 네. 이 지방세가 이제 예전에는 제주도가 막 경기 좋고 건설 경기, 그다음에 건축 경기 좋고 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는 재정이 좀 괜찮은데 최근 들어서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내는 세액이 제주도 연간 예산의 한 4%에서 5% 정도가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서로 많이 돕고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해버렸네요. 사실은 한 3분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55분이면 끝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딱 받고 아니면 안 하셔도 괜찮고요. 네,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 태영마가 1년에 한 몇 마리나 나오나요? 제주만 아니 제주만. 제주는 통상 25%에서 30%가 태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들어오는 만큼 나가거든요. 1년에 530두 중에 신마가 200두가 채 안 되니까 그 정도가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태역마 문제가 서울에 있는 경주마들이 태역 문제가 가장 고민이 되는데 그게 뭐 100% 승용으로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유병으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안락사가 되거나 이렇게 아주 좀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말 갖고 쓰다가 다리 아프면 방치해버리고 한 번씩 신문에 나오는 경우 있죠.
근데 이제 제주만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게 태어나는 말에 상당수가 다시 번식으로 들어가고요. 뭐 이런 말씀 우리끼리 요 안에서만 하시죠. 잘 아시다시피 출연 문화가 있어서 제주 내에서 소비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주마 같은 경우에는 이 식용 문화가 아니 마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무슨 뭐 학대라든지 뭐 피고리 상집에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주에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자, 너무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